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참 저질스럽다, 급이 안 된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 있는 어떤 정치인보다도 그들 못지않게 저질스럽고 저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치욕스럽게 느껴집니다. 세상 천지 어떤 목사가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영부인을 넘어서서 그냥 한 명의 여성에 대해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부부 관계가 어떻다느니 아니면 무슨 뭐 침대에서 뭐 어떻다느니 외간 남자가 어떻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사이비 종교 지도자조차도 저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참 진짜 저질스럽고 수준 낮은 모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재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최재형이가 거짓말을 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게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 인사에 대해서 논의했다. 뭐 그거죠, 그렇죠? 아무런 근거도 최재형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발 조치, 위증으로서 고발 조치까지 한 그런 지금 상태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이제 그 최재형이가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깔아준 판, 그 판대로 지금 놀고 있는 것이고 이 판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그 정청래 자체가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되지도 않는 거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증인으로 최재형이를 뭐 출연을 시키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최재형이가 놀고 있는 그런 지금 형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더 탐사의 과거에 출연을 했었던 이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 이 박모 씨와 최재형 두 사람이 짜고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적이 있다. 이런 지금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단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시계같이 생긴 카메라를 차고서 그런 식으로 공작을 했다. 서울의 소리랑 같이 그런 식의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 이게 뭐 더 탐사인지 서울의 소리인지 뭐 그런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얘기가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가 일단 나온 게 뭐냐? 최재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가짜 시나리오를 모의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가짜 탄핵 시나리오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게 뭐냐? 놀랍게도 옥새입니다. 어떤 옥새냐?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약간 좀 대한민국이나 뭐라고 할까 조선에서 나왔을 법한 그런 식의 옥새는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 청나라 6대 황제였던 건융제라고 하는 사람 요때 이제 사용했었던 옥새라고 해요. 이름이 또 삼이당 정감새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저 옥새가 지금 최재형이가 꿈꿨던 가짜 탄핵 시나리오 거기에 지금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 옥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박모 씨. 이 최정혜랑 같이 공모를 했었다라고 하는 박모 씨입니다. 박모 씨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뭐 또 스승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 스승한테 전수를 받아가지고 저 옥새를 가지고 있었고 옥새를 통해 가지고 최재형과 같이 탄핵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것인데 근거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최재형이가 직접 저 옥새를 들고 있는 장면까지도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처럼 최재형이가 저렇게 옥새를 두 손에 고이 모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경 같은 거를 봤었을 때도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무속적인 그런 어떤 장소로 보입니다. 저것도 지금 뭐 천공과 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옥새와 천공 이런 것들을 조합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무속에 관심이 있다. 무속에 뭔가 천공 같은 사람이 지금 빠져 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 여기 아까 나왔었던 건융제라고 하는 사람, 저는 뭐 건융제라고 하는 사람 청나라 뭐 황제였다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청나라 중에서 청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황제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했던 사람이 이 건융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한족의 피가 흐른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이 건융제의 옥세를 통해 가지고 파탄시키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파탄시키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약간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얼핏 듣더라도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최지영이 평상시에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평상시에 했던 짓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지금 보니까 박씨, 이 최지영이랑 같이 탄핵 시나리오를 짰던 박씨랑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박씨와의 증언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박씨와 최지영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했던 그 내역까지도 통화랑 대화 내역까지도 전부 다 지금 언론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지영과 서울의 소리 요 두 개 지금 같이 이제 그 최지영이랑 엮여가지고 탄핵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기사 한 가지를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최지영과 서울의 소리 두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면서 3회당 정감세를 전달했고 그 자리에 박 씨가 배석한 것으로 가짜 시나리오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지고 부적 같은 거를 가지고 댕겼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토론에서도 왕자를 뭐 이렇게 쓰고 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를 짜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경우랑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서울의 소리가 그것도 최정희랑 같이 짠 것이고 그리고 최정희가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이제 배석한 상태에서 뭐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가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서울의 소리랑 최정희가 써먹었던 그 시나리오, 그 어떤 수법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먼저 쓰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게 뭐 디올 파우치다 뭐다 뭐 이런 식의 도구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름도 뭐 어려운 3회당 정감세라고 하는 옥세 그런 어떤 주술적인 기운이 들어가 있는 부적 같은 거를 도구로 또 쓰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시면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탄핵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또 논의를 했는데 그 회합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천공의 제자의 자택이었대요. 그게 이제 서울 종로구의 평창동 가옥인데 하필이면 이제 그 평창동과 관련돼 가지고 최정희가 막 엮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 가옥 자체가 어떤 곳이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심정민 소령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추모 음악회에 참석을 했었던 평창동의 조그마한 정원의 이웃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당시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졌었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조그마한 정원, 평창동의 조그마한 정원 여기서 이제 그 기념 행사가 열렸었는데 하필이면은 천공 제자의 자택, 이 지금 자택도 요 조그마한 정원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던 탄핵에 대한 가짜 시나리오를 공모했던 장소도 하필이면 이곳으로 선정이 된 것도 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론사가 최지영과 이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녹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다음 기사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녹취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천공의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탄핵 부위기를 띄우고 중국 국보인 청나라 옥세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비화시켜 가지고 최재형이가 다수의 실제로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공공연히 예고까지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세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무속에 빠져 있는 그렇게 어떤 그 뭐 천공 같은 사람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동시에 이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중국 간의 외교 관계도 우리가 파탄이 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속에 빠져 가지고 함부로 부족 같은 거 중국의 국보인데 그 국보를 갖다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다 뭐다라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중국 간의 외교가 파탄이 났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있느냐. 그리고 또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이 인간들이 이웃 주민이 그거를 써준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공이 그거를 쓴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상을 시켜가지고 무속 분위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꿈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같이 공모를 했던 사람, 박모 씨가 왜 갑자기 지금 이제 그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냐? 그 이유도 좀 살펴보니까 다음 거 띄워주시면은요. 최재형이가 그 박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주한 중국 대사, 이 주한 중국 대사를 같이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망명까지도 약속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었고, 다음 것도 계속 보여주시면은 서울의 소리에 실제로 이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했었나 봐요. 3월 28일자 그 본방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방송도 박 씨의 요구로 삭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복사본을 만든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과는 결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여주시면은 뿐만 아니라 녹취록을 또 들어보니까 박모 씨랑 최재형 두 사람이 막 싸우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아예 그냥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박모 씨를 협박하는 내용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무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를 지금 이 언론사가 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3월 28일 서울의 방송, 서울의 소리 그 본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박 씨 욕으로 삭제를 했었는데 그거를 또 녹화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뭔가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가지고 이것 봐봐라. 이 지금 옥새 전문가인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또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천국에 빠져 있다 뭐다. 뭐 이런 식의 또 음모론을 펼칠 생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이가 틀어지고 난 뒤에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박모 씨에 대해 가지고 협박까지도 하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이제 그 반론을 듣기 위해 가지고 이 언론사가 최재형한테도 연락을 취했었다라고 합니다. 권룡 환제 옥새를 아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천공이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대통령이 되는 부적이라고 그런 거를 건네주는 시나리오로 서울의 소리에 녹화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약간 조금 이제 뜸을 들이다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문자로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최재형이가 듣도 보도 못했던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누가 언론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권룡 환자 옥새를 아십니까? 라고 한다면 당신 뭐 하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고 끊어버리겠죠.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옥새니까. 근데 최재형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 사진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룡환자 옥새라고 하는 거를 쥐고 있는. 그리고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도 그 본방송이 지금 날짜까지도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3월 28일 본방송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최정희가 벌이고 있는 짓거리도 똑같다라고 봐요. 모든 것들이 그냥 가짜, 모든 것들이 그냥 음모론에 불과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랬던 것처럼 무속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겠다. 그게 사실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보여줬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살다가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권룡환자 옥새까지도 등판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최정희가 그 옥새를 들고 사진까지 찍은 마당에 서울의 소리에 나가서 영상까지도 찍은 마당에 과연 이 지금 의혹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해명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예 그냥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